네,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전주 페이퍼 공장 사망 사고, 쿠팡 택배 노동자 과로사,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이 지났고 고 김용균 님이 산재 사망으로 세상을 등진 지도 6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은 아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재 카르텔 운운하면서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나일론 환자로 몰아간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적, 반인륜적 인식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산업재해의 틈바구니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윤석열 정부가 산업재해를 그저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 간주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그리고 보호해야 할 기업의 책임을 감면해준 결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기업에게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팔아치우면서 돈을 버는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의 비극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각각의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십 년간 변화하지 못했던 우리의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권을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 산재 사망 사고들의 비극을 끊어내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기본소득당은 오늘 오후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한 자리 남아있는 임명직 최고위원에 최승현 당원을 임명합니다. 동시에 최승현 당원을 기본소득당의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최승현 위원장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20여 년 동안 노무사로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온 분입니다. 또 최승현 위원장은 용해인 의원실의 21대 국회 전반기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제가 경비노동자 과로사 문제, 산재자살 제도 개선과 같은 여러 노동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에 함께 힘 모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과 함께 기본소득당은 일하다 죽지 않고 일하다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의 입장을 전달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이자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사망자분들과 쿠팡 로켓 배달 기사 고 정슬기님, 전주 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19세 청년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최승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최초의 사회보험,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 화산처럼 솟아나오는 산재 사망의 슬픈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대통령의 산재 사망 예방보다 산재 카르텔 척결 같은 산재 노동자를 나일론 환자 취급하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 특정 감사 결과 건수, 비율 모두 산재 카르텔은 거짓 주장이었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노동자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등한시하고 있을 때 기업도 사회도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의 이 비참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산재보험 60년 새로운 복지국가의 비전을 열어가야 될 시점에 참혹한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각각 다른 측면의 이 산재 사망들은 취약계층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특고 노동자,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입니다.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죽음입니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는 총체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불법 근로자 공급, 불법 파견이 만연한 것으로 보여졌고 이것은 이처럼 무책임한 고용구조에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로자 파견, 직업 소개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장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난 곳이 위험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에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피난 대피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위험물이 과도하게 적재되어 있었고 사업장의 구조는 변경되었으며 화재가 몇 번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 참사가 난 것입니다. 현 정부는 자율규제 방식의 예방체계 방식을 밀어붙이며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데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모습입니다. 아리셀, 메이셀 등의 문제, 책임, 그리고 노동당국의 잘잘못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쿠팡 과로사 문제는 쿠팡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택배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3, 4년 전 20여 명의 택배 과로사를 경험하며 말뿐인 특고산재법을 개정했고 택배사와 사회적 합의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그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고 물량 분류도 택배 기사에게 시키고 야간 노동도 시키고 클린징이라는 해고 위협을 하며 주 60시간이 넘는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편리하고 싶지만 나의 편리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슬픈 편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기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이 자책하지 않게끔 쿠팡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우리 아빠가 로켓의 연료로 쓰이다 죽었다고 친구들이 그런다는 이 슬픈 말을 유족에게 들었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해도 뜨지 않는 밤에 그토록 격하게 일을 해야 합니까?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불법 파견에 대해서 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쿠팡 퇴직자들의 이러한 과로사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 페이퍼 19세 청년의 죽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현장 실습을 간 마친 청년이 작업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환경 조사 전날에 작업 현장은 깨끗이 물 청소를 했습니다. 유족들이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을 추정하는데 사용자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 진상규명, 사과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아산재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산재는 안 돼라는 기사를 어제 오늘 봤습니다. 엄마는 되는데 아빠는 안 되는 이런 법률의 미비로 산재 인정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관련 단체들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현재 잇따른 산재 사망이 산재 노동자를 혐오하고 산업안전을 무시하고 노동법을 안 지켜도 되는 법으로 신호를 주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참극이라고 봅니다. 각각의 사안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사회보험, 산재보험을 업그레이드하여 진정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때 우리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더 안전한 일터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현재 발생하는 노동, 안전 사안 등과 함께 연대할 것이며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노동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